네, 안녕하세요. 엠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3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뭐 코스닥, 코스피는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이런 이제 대형주들의 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은 사실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 시장 마감상하고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있었고, 치맥동맹 어제 보셨죠? 젠스랑 이재용, 정의선, 삼성송 깐부치킨에서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브, 현대차, LG엔솔, LG디스플레이, 삼성 SDS, JVM, HL만도, JS코퍼레이션 실적 다 나왔고요. 하이브만 실적은 아니었고, 이제 실적 분석해드리고, 2026년 주식 전략, 대미 금융,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미 무역 협상하면서 투자 지원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고, 반도체가 이끄는 가보지 않은 길,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중이 집중할 시장, 또 창업주에 이게 메타 얘기예요. 그 내용들하고 FDA 바이오시밀러 신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비만 치료제가 물어온 글로벌 비만 관심 재상향 이벤트, 굴삭기 업체들 실적 발표 있었고, 아이폰 좋죠 요즘에. 그리고 JP모건이 하이브에 반한 이유, 그 다음에 공시는 현대중공업, 삼성 E&A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메타가 폭락하면서 별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금리는 또 올랐어요. 예, 계속 오르고 환율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는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본 지출을 상향했는데,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됐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본 지출 가속화 전망에 3% 하락. 알파벳은 근데 실적 좋고 뭐 탄탄한 그 기반이 있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이들 기업 중 어느 것도 AI에 대한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냐, 끝이 언제냐.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반면에 가치주가 좋았죠. 은행, 헬스케어는 오늘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치주 투자에 유리한 날이었다라는 내용이고, 기술주들의 과도한 자본 지출 논란에도 투자는 계속됩니다. 오픈 AI하고 오라클이,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디지털, 예, 미시간주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요거 단지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투자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려는 하는 거죠. 언제까지 투자만 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들. 그 다음 파열 의장의 이제 금리 인하 12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좀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줄이고 있대요, 12월에.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은 뭐 별거 없었어요. 우리 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예상한 거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예, 별건 없었고, 스몰딜. 그 다음에 아마존은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에 폭등하고 있고, 애플도 중국 매출 부진에도 다른 쪽에서 좋은 성과 내면서 시간에 상승 중. 또 힘없이 달리던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간다. 상승의 끝은 아니지만 좀 쉬어가려는 모습이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러죠, 요즘에. 자,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고, 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가 20%, 이 큰 회사가 저렇게 20% 성장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매출 성장 추이 아마존 웹서비스 줄질 않아요. 17.2에서 작년 1분기 오히려 더 가속화. 그리고 트레니움, 요게 이제 아마존이 만든 맞춤형 AI 반도체입니다. 150% 성장. 이 칩이 이제 엔트로피에 들어가요. 엔트로피 클로드라는 AI 챗봇 서비스 하는 회사죠. 매출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2022년 이후 우리는 보지 못한 성장 속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20.2% 성장했다. 11개 분기분에 가장 높다. 네, 수주 잔고도 2천억 달러도 증가했다. 네, AI가 비즈니스 전반에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AI 분야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한다. 거대한 기회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더 큰 지출이 있을 것 같다. 아마존의 자본 지출입니다. 이 밑으로 간 게 자본 지출이거든요. 엄청나죠. 네. 자, 그리고 애플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괜찮았어요. 매출액이 예상을 뛰어넘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좋았고, 아이폰 매출은 좀 예상을 하회했지만 서비스 매출 좋았고, 중국이 별로 안 좋아요. 중국 말고 다른 데가 다 커버해요 그랬어요. 중국 매출이 안 좋은 게 안 팔려서가 아니라 아이폰 에어의 그 중국 출시가 좀 지연돼요. 그리고 공급이 워낙 부족해요 지금. 예,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에서 12% 증가하고, 애플은 아이폰 17 업그레이드 앞두고 있고,
팀쿡은 기록적인 분기 매출 달성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다. 4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시장에 대한 울프 리서치는 미중이 싸우는 거 멈췄죠, 이제. 예, 그냥 휴전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사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렵죠. 어쨌든 이제 서로가 하고 싶은 거 또 집중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구도다. 웰스파고는 조정이 나오면 사라 이런 얘기고 내년 말까지 S&P 500, 7,400, 7,600 본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금리 인하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강세장이 조금 진정될 거래요. 멈추는 게 아니라 좀 강세장 둔화된다. 네. 이게 좀 합리적이죠. 그래서 FMC 6주 남았으니까 뭐 AI로 인한 해고 가속화, 관세에 대한 가격 반응, 물가 이게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연준이 지금 셧다운 때문에 못 보니까 이걸 확인하는 과정 동안은 좀 시장은 잠잠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알파벳 올랐고 메타는 좀 빠졌고 엔비디아 뭐 오늘 장 안 좋아서 좀 빠졌고요. 블랙엘 칩 중국 수출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좀 하락했고 웨스턴 디지털은 장중에 빠졌다가 시간에 의해서 실적 좋았어요. 클라우드 수요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괜찮다.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가 좀 지연될 것 같고요. 사베이버 트럭 10번 그러니까 더 확장하는 속도가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일라이릴리가 제파운드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급등. 메세라는 그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가 경구용 치료제 만드는데 이게 D&D 파마텍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아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세라가 가치가 높죠 지금. 그래서 화이자도 뛰어들고 노보노디스크도 야 우리도 너네 인수하자. 이래서 좋았습니다. 치폴레는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젊은 층 고객 방문 감소로 좀 안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소비재 기업들은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뉴스를 봤는데 뭐 오늘 삼성전자 강했잖아요. HBM4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그죠? 예. 이게 맞는 건가요? 저 잘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이제 HBM4 오늘 예, 깐부치킨 회동 이후로 예, AI 팩토리 구축한다. 그래서 뭐 삼성이 이제 5만 개 사고 HBM4도 아마 삼성이 아마 공급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와 HBM4를 이걸 공급을 이제 하는 게 확정된 것 같고 GDDR7 뭐 소캄2 이건 우리 공부해봤죠.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서비스는 또 뭐죠? 파운드리? 뭐 파운드리 서비스까지도 공급하는. 어차피 이제 그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설계만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아마 파운드리는 지금 TSMC에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한다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HBM4를 아마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기사 내용도 좀 찾아보니까 네, HBM4도 이제 양산 준비가 완료됐고 아마 지금 공급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아마 월요일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좀 갑자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 현대차죠. 그렇게 현대차 참 안 가더니 이제 어제 깐부치킨에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이제 치맥 즐기면서 저녁 식사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젠슨왕 에이펙 CEO 서밋에서 깜짝 놀랄 선물을 발표할 거라고 그랬고 현대차가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GPU 5만 장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 CEO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시대의 최강자죠. 근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 젠슨왕은 항상 미래를 보거든요. 지금 잘 나가도 이제 그 다음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예, 머릿속에 그거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져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절대 강자는 결국엔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은 떨어지거든요. 언젠가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데이터 센터도 무한적으로 지을 수 없잖아요. 뭐 몇 년 후에는 이제 속도가 줄겠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성장이 꺾이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건데 그럼 그때 뭘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성장을. 그게 이제 CEO의 역할인데 그럼 뭘 할 거냐? 결국 피지컬 AI 요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AI 뭐죠?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탑재된. 요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테슬라잖아요. 네. 그래서 AI의 마지막 승자는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테슬라에 이걸 넣고 싶은 거죠. 자기네 플랫폼. 근데 테슬라는 자기 혼자 하거든요. 중국과는 안 해요. 중국에도 해요. 샤오미랑 하는데 파트너는 맺을 수가 없어요. 예,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빼면 누구밖에 없어요.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예, 최근에 메리츠증권의 김준서 연구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최근에 또 노키아 지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현대차 밖에 대안이 없어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GM하고 할 것도 아니고 로봇도 하고 지금 자율주행 하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오늘 9% 올라서 아마 다들 놀라시고 왜 올라갔지 오늘? 관세 때문은 아니에요. 저 깐부 치킨 해도 저걸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아, 현대차가 이런 중심에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현대차가 플레오스라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이걸로 구동되는 자동차인데 요거를 이제 28년부터 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탑재가 되거나 뭐 루빈이 탑재되면 정말 뭐 차원이 다른 AI 이제 이게 탑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김준서 연구원님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포티투닥 같은 현대차 갖고 있는 로봇 회사 있거든요. 요거 지분 투자할 수도 있다 엔비디아가. 어제 이건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선물을 받기 전이었는데 주가 급등하고 있는 현대차, 과연 현대차 미래는 어쨌든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볼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김준서 연구원님은 이제 오늘 보고서에서 GPU 5만 장 구입 보도가 사실이면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데이터 센터 GPU 구매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데이터가 확보돼야 되니까 협업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동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죠. 스마트카 판매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론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엔비디아로부터 조달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해당 스마트카에 탑재될 고성능 추론 컴퓨터의 파트너. 어제 그 깐부치킨 해동을 보면서 저도 봤거든요. 생중계로. 예,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야, 좀 이제 이재용 회장보다는 저는 자꾸 정의성 회장 왜 저기 정의성 회장 저기 왜 있지 지금? 예. 둘이 뭐길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아, 로봇 자율주행과 뭐가 하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오늘 주가에도 그런 게 반영돼. 그래서 오늘 현대 오토에버 주가가 폭등해 버렸잖아요. 예,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회사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다른 완성차들은 이게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지금 엔비디아가 파트너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극 매수하라. 이렇게 또 예, 보고서에 썼습니다. 자,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젠슨항이 얘기한 선물 중에 하나는 GPU 우선 공급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SK에 25만 장의 블랙을 한 5만 장씩 공급을 하는 것 같고 이 중에 5만 장이 이제 현대차로 가고 테슬라 데이터 센터가 GPU가 12만 장 갖고 있대요. 5만 장이면 이제 얼추 비슷한 능력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블랙엘은 성능이 최상이거든요. 중국은 못 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 물리 AI 로드맵이 뚜렷해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이 원가 경쟁력도 뒤처지고 자율주행 실력도 모자란다는 비난을 일시에 해소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현대차, 예, 그렇게 못 가던 현대차가 폭발했고 이게 좀 주주분들 정말 힘드셨잖아요. 제발 좀 이제는 제대로 주도주가 돼서 좀 잘 가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 이게 더 나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실적 발표는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냥 너무 길어요. 보고서 그거 다 적으면 진짜 힘든데 그 중에 핵심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아마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이것만 탁탁 그냥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대신증권의 유용근 연구원님이 나냐는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보다 싸다. 그래서 현 주가는 주식의 좋은 매집 타이밍이다. 라고 했고, 김선혜 연구원님은 이제 과격한 투자는 이제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모든 공급사들이 신중하다. 강력한 메모리 사이클 내년에도 있다. 하나증권의 김놓고 형은 이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년 영업이익을요 87.4조 원 적었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87조가? 하이닉스는 80조 최근에 그런 증권사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87.4조. 와, 정말 100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영업이. 예. 이 진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님은 HBM4의 엔비디아형 샘플 검증 수월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오늘 공급이 된 건지 기사인지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다이 맨 밑에 들어간 다이거든요. 거기다 HBM 쌓는 건데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 속도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DDR7 소캄, LPDDR 여기에 삼성전자 제품 탑재 기대된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가 요즘에 분위기 아주 좋죠. 그래서 BTS 예상 기존 전망이 60회인데 투어가 이제 70회 추정하고 있어요. 이기훈 연구원님이. 그래서 BTS의 매니지먼트 매출을 상향하면서 영업이익 8% 올렸고요. 투어가 임박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PER도 43배까지. 옛날에 50배 간 적도 있는데 목표 주가를 40만 원 올렸고, 고민할 필요 없다. BTS 투어 시작 전까지는 계속 비중 늘려라. 이런 내용이고, 뉴진스 어제 이제 결과 나왔죠. 1심에서 하이브가 이겼죠. 예, 그래서 뉴진스는 복귀를 해야 되는데 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진스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면 하이브한테 플러스가 되겠죠. 예. 정말 인기 있는 그룹인데 저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외신을 통해 BTS가 내년 3월 앨범 발매에 65회 공연이 있을 거라고 보도를 했고, BTS가 이제 7월 라이브를 통해 내년 봄에 온다고 발표했으니까 아마 3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0회까지 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티켓 매출만 8,000억. 엄청납니다. 그리고 음반, MD 매출 굿즈까지 1.2조 나오겠죠. 여기서만. 영업이익을 5,006억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예. 그 다음에 캐치아이가 이미 빌보드 핫백 40위까지. 이게 신인 2년차 그 미국에서 데뷔한 걸그룹이죠. 여기가 여전히 잘하고 있고, 코르티스. 예.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신인임에도 5곡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한다. 이렇게 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반에서 2년의 투어를 돌기 위한 좀 작업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머니올라를 아시죠? KBS 유튜브 그 머니올라를 금요일날 촬영하는데, 이제 거기 기자분이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셨나봐요. 근데 하는 얘기가 바로 옆에 코르티스가 타고 있었대요. 예. 근데 이게 좀 놀란 게, 보통은 저런 이제 연예인들은 일부러 이제 비즈니스 타거든요. 그죠? 비즈니스를 태우죠. 예. 왜냐면 이제 또 너무 거기 이코노미에 태우면 막 이렇게 사람들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무조건 이코노미 태운대요, 신인은. 예. 신인은 그래서 좀 의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인은 그냥 무조건 이제 이코노미를 태운다. 그래서 코르티스가 거기 이제 이코노미 탔으니 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주변이.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많아요. 코르티스가 이제 지금 이 BTS 형님들만큼은 뭐 아직은 멀었지만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이제 아주 8월에 데뷔한 얼마 안 된 이제 그룹인데 좀 잘 되고 있다. 데뷔 앨범이 벌써 60만 장 팔았으니까 엄청난 성과죠. 예.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예, 우리는 문화 광고이기 때문에 K-팝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메리츠의 김준서 연구원이 이제 추가적인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 불필요하다. 배당 수익률 4에서 5% 자리가 25만 원 정도 돼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담 없는 미래 성장 베팅 가능하고, 이제 오늘 1월 그 CES에서 여러 스마트카 관련된 로봇도 아마 출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실질적 기술 진전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2020년 이후 지속됐던 밸류 할인의 흐름이 역전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 관세율에서도 사상 최대 점유율을 유지했다. 15%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추가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점유율 이어지고, 그리고 15% 관세 받으면서 이제 관세도 깎았고, 내년에 재차 실적 확장 사이클 진입한다. 윤혁진 연구원님은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관세에도 올라갔고 체력이 좋은데 닛산 스텔란티스는 약해요. 여기는 먼저 가격 인상했다가 충격을 받아버리고 있죠. 점유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현대차와 토요타로 시장 재편될 것 같다. 또 신차 골든사이클 시작하죠.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4분기 출시되고, 예, 팰리세이드 그 하이브리드가 투싼, 아반떼,
FMC 2026년 출시하는 등 또 미국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도 좀 주도주가 될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는 예,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현대차는요 이런 기업이에요. 돈 아무리 벌어도 주가 안 갑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게 이익으로 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뭘로 가죠?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애플하고 스마트카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엄청 오른 적 있죠. 모멘텀. 근데 이번 모멘텀이 뭐죠? 젠슨학 모멘텀. 엔비디아랑 뭐 하는 거 아니야? 모르죠.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거 잘못하다가 또 엔비디아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안 된다 해도 25만 원은 바닥 같고요. 왜냐면 거기가 배당 수익률 5% 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로또를 품고 있는 적금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지금 로또가 되고 있죠. 분위기는. 자, 그리고 LG엔솔은 이제 미래에셋의 김철중 연구원님이 2차 전지 여전히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올라왔을 땐 줄이는 게 맞다고 보지만 방향은 바뀌었어요. 이미. 네, 그렇지만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게 ESS에 특화된 기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27년 북미 ESS 출하량 전망치를 39기가와트에서 45로 15% 올렸어요. 또 엔비디아는 800V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구성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그 자본 지출 효율을 위해 ESS 무조건 해야 된다. 옛날에 그냥 보조 전원이거든요.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고전압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선 ES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테슬라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ESS 늘린다 그랬고요. LG엔솔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하고 에너지 사업자에도 수주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엔솔이 최대 수혜주는 맞아요. ESS 배터리 쪽에서. 명확한 지금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이제 주가 많이 올랐고 시총 100조니까 좀 부담은 되죠. 거기에 전기차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한계는 있지만 이제 막 옛날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S로 이제 밸류를 올려야 된다. 조정받을 때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AI 이쪽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도 현재 실적 컨센서스는 전기차의 부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고객사들의 상황이 다른 OEM 대비 양호하고 향후 전기차에서 실적 쇼크 가능성은 낮다. ESS 실적은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 유일하게 잉여 현금 흐름이 내년에 플러스 전환한다. 투자하고 남는 이제 돈인데 아무튼 그만큼 재무도 탄탄하다는 얘기죠. IM증권의 정우승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미국 ESS 내 동사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다. 그래서 LG엔솔의 ESS 부문 영업이익은 28년에 무려 2.9조. 올해 1,000억대에서 2.9조. 엄청난 성장이죠. 전기차가 까먹어도 여기서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뭐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ESS 확대된 기업들은 좀 중장기 보유도 괜찮지만 이번처럼 너무 오르면 중간에 한번 끊고 또 빠지면 재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략상. 뭐 그게 맞을진 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ESS랑 무관한 회사도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쪽은 옥석을 가리셔서 오르면 줄이고 ESS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밸류체인 쪽으로. 예. 확실한 건 2년간은 ESS가 모멘텀을 AI 데이터 센터로 받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큰 변화죠. 이거 젠슨왕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총 1위 회사 오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믿어야죠. 뭐 그죠. 예. 그래서 다만 현재는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 구간인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예전에 그런 기업이 아니고 실적이 어제 기대엔 좀 못 미쳤지만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OLED TV 판매,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애플의 태블릿 신제품 출시, 경쟁사 사업 철수, 스마트워치 물량 증가 이런 것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한테 글로벌 세트 뭐죠? 아이폰이나 이런 수요 회복되면 좋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런 고객사들의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 뺏겼던 중국 BOE를 내치잖아요. 예, 줄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김종무 연구원은 OLED 차세대 왕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고 특허 방어까지 성공한다면 이번에 BOE가 미국에서 철퇴 맞았죠. 예, 삼성이 특허 소송 걸어서 이겼죠.
그리고 IM증권의 정원성 연구원님은 북미 주력 고객사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스마트폰 신제품에 LG 디스플레이 POLED 패널 적용 모델이 점유율이 늘었잖아요. 세종으로 확대됐고 OLED TV도 드디어 흑자 전환. 비용이 줄고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끝. 예, 그러니까 최악 지났고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이제 방향은 우상향이다. 삼성 SDS도 저번에도 이제 계속 강조드렸지만 저는 삼성 SDS를 우리나라 AI랑 데이터 센터랑 그 다음에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이는데 참 주가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근데 좀 기업으로 봐보세요. 삼성 SDS도.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죠 답이. 공공 부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가 주도로 AI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거의 최대 수혜 기업이에요, 사실. 공공 부분 클라우드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는데 실제 이제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행안부, 범정부 초거대 AI 수주받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AI 대전환하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조직부터 AI를 활용하는 건데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단독 참여했대요. 여기 또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올해는 좀 아쉬웠지만 내년엔 AI 이제 풀스택 역량 바탕으로 해서 공공 사업이 진출하고 예, 또 오픈 AI랑 10월 1일에 파트너십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고객사들의 폭발적인 AI 클라우드 수요는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국내 기업 기관들도 시차가 있을 뿐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대전환 수요 증가는 확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 중심의 국가만 그러겠습니까? 민간 기업도 해야죠. 거기에 삼성 SDS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AI는 제가 맡겠습니다.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입찰을 하게 됐고 대표 법인으로서 사업계 인프라 구축 운영 총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PU 15,000장 정도 규모로 가정하면 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수주를 따내면 여기 매출이 5천억이 달할 수가 있대요. 예. 그리고 오픈 AI랑 협력 또한 기대된다. 챗 GPT 기업형의 경우엔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NTT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 또 스타게이트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도 삼성 SDS가 우리나라에서 협업하기로 했어요. 그 오픈 AI가. 그래서 요거의 설계 구축 운영 영역을 담당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클라우드와 AI를 중심으로 대외 사업 성장으로 기회가 열리고 있고 6조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기초가 주목된다. 6조 원 좀 주주들한테 일부 좀 주시면 안 될까 싶긴 합니다. 네. 요게 좀 핵심인데 아직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JVM이 좀 실적이 아쉬웠죠. 어제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JVM이 그 약국에 예, 자동약 그 조제 그 뭐죠 분류해주고 포장해주는 그런 쪽인데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를 하회했고 수출 역성장이 있고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안 좋았고 매니스 로봇 팔 달린 건데 그게 대당 10억짜리예요. 비싸요. 거기에 분기에 한 3대씩 팔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대도 못 팔았대요. 왜냐면 이거 정비하고 있어가지고 제품 업그레이드 때.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연기된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팔릴 것 같고 카운트메이트는 이제 미국은 약을 담아줄 때 봉지가 아니라 병에 담아주죠. 그 회사예요. 그 장비예요. 그거 체인형 약국 등에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많이 수출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미리 좀 당겨서 반영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 IBK의 그 이건재 연구원님은 실적은 큰 문제가 없다. 시장 예상은 하회했지만 13%나 급락할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국내 시장은 뚜렷한 이제 경쟁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유독 악재니까 이건재 연구원님이 이제 좀 짜증이 나시고 답답한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JVM 잘 맞으셨거든요. 되게 긍정적으로 쓰셨고 아니 진짜 주가도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실적 보고 좀 실망하신 것 같고 경쟁자도 없고 왜 이렇게 주가에 민감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인데 주주 환원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기대했던 그런 실적이 안 나온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구조적인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가올 미래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주주환원도 필요하다. 근데 주주환원 정책 아마 나올 겁니다. 왜 얼마 전에 공시했어요.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곧 나오니까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HL 만도는 참 안 좋았지만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 다 읽어봤거든요.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3분기 관세도 실적 괜찮았고요. 북미 현지 생산 확대하고 있고,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 중에, 부품사 중에. 이런 제품들 추가 공급 예상된다.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3분기, 그리고 어디 갔나요? 예, 신규 수주 금액도 3.3조. 누적으로 75% 목표 달성했대요. 잘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북미 완성차로부터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같긴 한데, 그걸 수주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 기아, 인도 법인들로부터도 서스펜션 제품 수주했고, 중국에서도, 중국 비중도 꽤 돼요. 친환경차 비중이 73%. 근데 여기서 EMB가 뭐냐면, 이거 수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런 제품들 수주 좀 추가 공급.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예요. 기존에는 유압식인데 브레이크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얘가 전기 신호로 이걸 제어해주는 정밀한 제어. REP는 뭐냐면 렉 전동식 바. 핸들 있죠, 핸들에 모터를 넣은 거예요, 모터. 예, 조향을 넣는. 그래서 요게입니다. 요게 EMB는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옛날에 유압식인데 그게 아니라 모터로 제어를 해요. 핸들에 전동 모터를 달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방식. 요게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올 투자의 유증 연구원님은 국내 부품사 중 최대 규모의 미국 진출 업체다. 영업이익률 4% 안착했다. 자동차 부품 최선호주다. 만도밸류 상장 이후 가장 낮다. 김준성 연구원이 분기 영업이익 최대 기록했다. 예. 그리고 다만 순이익이 아쉬운 게 있대요. 아이모션이라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ADAS 이제 기업인데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 차 타시면 안전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장치들이죠.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카메라를 가지고 막 이게 우리 측면 같은 거 안 보일 때 그런 거 이제 보여주게 한다든가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죠.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너무 안 좋대요. 지금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그동안 번 돈의 후실적을 이 회사가 많이 앗아갔대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순이익에서. 근데 이제 더 나빠질 주가도 없고 매각 절차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큰 틀에선 큰 악재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 데이를 12월에 열어서 아마 북미 스마트카 업체가 11월 시작돼. 요거는 테슬라 같아요. 딱 봐도 11월에 공개하는 게 있어요. 로봇. 네.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할 텐데 근데 그게 정확하게 11월 며칠 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또 액추에이터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로봇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도도 좀 터닝할 것 같고 JS 코퍼레이션 실적 괜찮았어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고 핸드백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의류나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 마이클 코어스인가요? 아마 그런데 이 브랜드에 공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쪽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미국 소비 경기도 안 좋고 관세도 있고 근데 호텔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핸드백이 적절한 것도 아니에요. 이익률은 9에서 10% 선방. 호텔은 괄목할 만합니다. 영업이익률이 호텔만 22%. 남산 하얏트 호텔 있죠. 여기 숙박 이용객 수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법인 고객 많고. 그다음에 자본중개비금 11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요. 감액 배당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배당 받으시면 그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기말에 분기, 그러니까 중간하고 기말 배당하는 것 같은데 그 연간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5.9인데 이번에 기말에 350원을 주면 3.5% 배당 수익률 나와요. 그것만. 예. 중간 합치면 5.9까지 되겠죠. PER 3.8배로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기업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황, 그 주식 전략 요약인데 이거 이은택 연구원이 쓰신 자료 이제 요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주셨고, 내년에도 주도주가 안 바뀔 것 같대요. 주도주는 끝까지 간대요. 옛날에도 IT 버블 때도 결국 나스닥이 맨 나중에 꺾였고 S&P랑 다우가 먼저 꺾였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2000년 1월 4일에 시장이 정점 찍었을 때 반도체는 7월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더 심해진다. 그럼 주도주가 뭐냐? 작년에 하드 AI, 소프트웨어 AI로 설명했는데 버블 후반부에는 투자,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는 소프트웨어 AI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로. 버블 후반부에는. 지금 아직 버블 후반부는 아니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대요. 소프트웨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긴 하니까 그래서 그 버블 후반부의 자리를 차지할 걸 전력으로 꼽아주셨고, 전력기기 원전인데, 근데 지금 전력기기나 원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ESS 얘기했잖아요. 태양광 ESS도 중요해졌다.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냥 빨리 지만 잡아라. 뭐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에도 흑묘백묘가 지금 있는 거죠. 친환경 ESS는 전력 공급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온다. 그래서 요즘에 ESS 좋고 태양광도 좋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했는데 이 돈 어디서 될 거냐? 1년에 20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있죠. 4,200억 달러 가지고 이걸 자금을 굴려요.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사놓거나 그럼 거기서 이자 수입이나 뭐 주식하면 주식 수익도 나오겠죠. 그걸로 150억 달러를 매년 충당한대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채를 통해 조달한대요.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뭐 산업은행이나. 나머지 50억 달러는 이제 그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채권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부담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150억 달러를 벌진 모르지만 뭐 가능해 보이고, 기금채는 이제 한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제 달러 표시 정보 보증채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50억 달러의 신규 발행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채권 발행하면 금리가 튀거든요, 위로. 근데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올해 연초에 국내 기관의 외화채 발행이 1,100억 달러나 돼요. 50억 달러니까. 규모 얼마 안 되죠. 그렇게 크진 않죠. 이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게 2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최대예요. 50억 달러는. 연간 발행의 20%고 그 다음에 이 외화채 발행의 5%밖에 안 돼요. 이하니까. 큰 부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좀 무리 없이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돈 어디서 날 건데 이런 거. 네,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기금채는 뭐냐면 이제 설명해드리면 산업 육성, 수출 지원 등 이런 특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국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정부가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화채는 이제 외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이죠. 네.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제 발행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가 이끄는 가보지 않은 길, 요게 코스피 반도체 설비 투자 보이시죠? 정체돼 있죠. 공급이 안 늘어요. 이제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이익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는 늘릴 겁니다. 그래서 공급에 반영되는 거 28년.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가 나쁘게 안 간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에요. 네. 안 가면 오히려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비중 너무 높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숨고르게 하겠죠. 네. 지금 삼성 하이닉스만 가서. 오늘 이제 현대차 T잖아요. 이제 요 중에서 못 오르는 애들이 한 번씩 탁탁탁
키워주겠죠. 그리고 9월 이후 지수 강세는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예,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막 면적이. 그게 EPS, 주당 순이익으로 갔어요.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신용, 아직 과열은 아닙니다. 신용 잔고가 생각보다 안 늘어요. 아직도 옛날 고점 못 넘었어요. 그죠? 예. 여기 코스닥 같은 게, 코스닥이 얼마나 이게 좀 답답해서 그런데, 근데 코스피는 이미 늘었고요. 예, 따라가고 있고. 근데 예탁금이 느니까 같이 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확실히 코스닥은 신용이 많이 안 늘었죠. 왜?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코스닥은. 그래서 아직은 뭐 시장을 과열로 볼 필요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권 경쟁에서 미중이 집중할 시장과 산업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되게 내용 괜찮아요. 자, 미중이 휴전했죠. 양국이 상호 협력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간 게 아니라 상대에게 겨눴던 칼을 잠시 거뒀죠. 서로 약점은 알죠. 히토류, 미국은, 중국은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관세 때리는 거 이런 게 약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러면 휴전 기간 동안 내년 4월까지예요. 내년 4월에 중국에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협의 속수무책이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은 원자재 보급과 적극 협상할 거다.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예, 아프리카. 예, 그러면 관세 강도가 완화될 수 있고, 중국은 패권 경쟁해야 되잖아요. AI에서. 그래서 대규모 자금 지원하고 내수도 키우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미국도 AI를 해야 되니까 대만보다는 우리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대만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제조업 경쟁력 20관.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막 엔비디아 와가지고 막 투자하겠다. 막 뭐 이런 얘기는 샘 알트만 오고 아마존도 오고 요새 그런 그림 좀 되게 생소하지 않으세요?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난리들일까? 막 이런 게 보이시죠?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다 경제, 정치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만보다는.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보다는 약해요. 예. 뭐 소부장은 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창업주 야망과 이게 그리고 메타와 다른 기업들의 좀 다른 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메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지금. 예. 인재도 엄청나게 비싸게 막 연봉 막 1,000억 주고 인재 영입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메타는 저커버그가 만든 회사죠. 그가 CEO고, 예, 오너죠, 오너가. 예.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과 나나? 예. 거기다 300억 달러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빚까지 낸다고 하니까 야, 저거 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거 이러면 비용만 증가할 텐데. 근데 메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 잘 벌어요. 그리고 경쟁도 별로 없어요. 뭐 인스타그램이 뭐 어디랑 경쟁할 겁니까? 페이스북이, 그죠?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다만 이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우려는 되는 건데 그게 결국 돌아올 걸로 보고. 근데 다른 빅테크는 달라요. 예. 여기는 이제 월급 받는 사장님들이에요. 그죠? 예. 오너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기 전망이죠. 단기적으로 실적도 챙겨야 돼요. 지출 조절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존도 인력 감축해 보였어요. 14,000명한테 이메일, 새벽에 이메일을 보냈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은 그렇거든요. 해고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밤에 14,000명한테 직원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해고 통보해버렸대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고 수익성 챙기고 있죠. 그럼 당장은 이 기업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수익성이. 근데 오너가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예.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메타는 저커버그.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 창업주랑 월급쟁이 CEO 요 차이가 단기적으로는 월급쟁이 CEO의 손을 들어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좀 약간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미국 FDA에서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었나 봐요.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하고 특허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공개한다. 임상시험 부담 줄이고, 바이오시밀러도 임상할 때 시간이 좀 걸려,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겠다. 임상시험 부담하고. 또 약사가 자유롭게 신약 말고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처방할 수 있고, 교체 처방. 이런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가받으려면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됐거든요. 이거로 좀 줄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처방되는 전체 의약품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5%인데 처방 건수는 전체 약물 제출의 51%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바이오시밀러 승인받는. 유럽은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흔해요. 근데 미국은 10년 내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약물의 약 10%밖에 없어요. 시밀러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규제 완화해주면,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큰 거만 해요. 바이오시밀러를 작은 걸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블록버스터 말고도 작은 제품에도 야 저거 우리 만들자. 예, 규제도 안 하고 비용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오랜 경험, 노하우, 직판만 보유해서 괜찮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시밀러 직판 전환 및 뭐 잘하고 있죠. 지금 잘 팔고 있어서 예, 두 회사 다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보와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글로벌 비만 관심 재상향 이벤트 메세라라고 이게 좀 이슈가 됐죠. 화이자가 요거를 원래 73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우리도 하겠다. 90억 달러 제시했어요. 이제 갑자기 판이 커져 버렸습니다. 총 8개 빅파마가 이 회사 인수하려고 실사를 진행했대요. 그 중에 3개 회사가 인수 제안했고 화이자 외에 노보노디스크 후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예. 왜 인수하려고 그러냐? 경쟁사에 비해서 좀 밀려요 지금.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조금 후발 비만 빅파마들이 추격하고 메세라는 경구용 먹는 알약 형태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또 주사제 한 달 맞는 거 요거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이걸 인수하면 자사의 파이프라인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 만들었거든요. 리베서스. 근데 이게 이거 대비해서 상업화 경쟁력 원료 의약품을 92% 줄일 수가 있대요. 비용을. 굉장히 고무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 기술을 수출한 기업 메세라의 D&D 파마텍이죠. 전일 그리고 릴리는 이제 비만 신약 판매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4% 올렸고요. 젯바운드 매출 좋았고 마운자루도 상회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비만 매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섹터에는 어쨌든 관심이 소외 국면이었는데 좀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 긍정적인 이벤트고 또 관세 우려도 좀 많이 해소가 됐고 올해 말부터 미국 헬스케어 정책존, 중국 헬스케어 견제로 저도 이걸 굉장히 크게 봐요. 생물공학법. 그래서 ST팜 이거 하면 뭐 ST팜하고 우리가 늘 떠오르는 기업 삼성바이오죠. 네. 이건 큰 구조적 흐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탑픽은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중대형 바이오텍은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한올 바이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계업종은 이제 여기 그 굴삭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은 현대건설기계는 좋았는데 인프라코는 별로 안 좋았어요. 예, 현지 재고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현대건설기계 아무튼 이제 중국 구조조정 비용이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좋았는데 현대 인프라코어는 엔진 부분 수익성이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코어가 급락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시장 우려하는 거 3분기 북미 매출이 올랐거든요. 그럼 관세 반영 전에 미리 선구매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엔진 부분 또 수익성 둔화. 예. 이 부분도 HD 현대그룹이 좋게 본 게 이게 엔진 사업이 좋으니까 했는데 이게 수익성이 생각보다 안 좋고 또 북미 재고가 많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작용을 해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상기 우려에도 여전히 건설 장비 업황은 올해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 회복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글로벌 건설 장비 판매가 21년을 고점으로 이미 4년 연속 역성장했고 그러니까 업황은 터닝한 게 맞아요. 중간중간 실적은요 부침이 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길게 못 가져가죠. 기억하시겠지만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많이 갔지만 중간중간 실적이 꺾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부러진 적도 있어요. 근데 구조적 성장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1분기, 2분기 정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회성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길게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굴삭기 쪽을 괜찮게 보는 게 구조적으로 터닝하는 건 맞거든요. 거기다가 광물 수요까지 있고 그리고 둘이 합병하는 것도 긍정적이죠. 예. 공급이 주니까 이제 주식 공급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터필러도 이번에 실적 좋았고 북미도 살아날 것 같고 관세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 그래서 좀 실적을 의미 있게 상향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상향이 없더라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쪽은 아이폰 수요가 기한한다. 애플 주가가 오늘 좋았죠. 오늘 이제 시간에서 오르고
아이폰 17의 첫 달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 애플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요인은 강한 가이던스다. 또 애플은 10월,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거로 했고 팀쿡 CEO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아이폰 17이 판매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분기 역사상 최고의 분기 기록할 것 같다. 그리고 시리 업데이트 버전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이 이게 교체 수요 때문에 그래요. 네, 그때 말씀드린 아이폰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4년, 5년 됐어요.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린 시기가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입니다. 바꿔야 돼요. 네, 그게 온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안 팔려도 다른 데서 잘 팔죠. 그래서 LG노텍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사실 LG노텍이 구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이폰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애플 실적도 보고 내용도 몇 개 읽어보니까 저도 의견을 좀 수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LG노텍을 이렇게 그냥 좀 올랐다가 좀 내려가고, 이게 바닥은 찍었는데, 예. 구조적으로 못 오른다. 이 부분보다는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노텍의 변화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아이폰도 좋아지죠.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카메라 이런 것들, 이런 공급도 가능할 것 같아서 피지컬 AI 매출 이 부분도 기대하는데, 물론 근데 핵심은 애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최대 수혜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플과 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피지컬 AI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일단 좀 관찰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LG노텍, BH를 최대 수혜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터죠. JP모건이 하이브에 왜 반했나, 넷플릭스 보고 반했다. 이 내용이고,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대박 쳤고, 왕의 귀환 BTS 돌아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BTS 월드 투어.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올려버렸고요. 그 다음 하이브는 K-팝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역으로 캐츠아이도 좋은 호평을 받았고, 앞으로 뭘 기대해야 될까요? JP모건이 꼽은 다음 호재는 BTS 콘서트 스케줄 발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기다려 보시고, 요 콘서트가 시작이 된다면 주가 상승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공시 딱 두 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 수주, 이건 예전에 우선 협상자로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33년까지고 요 잠수함입니다. 장보고 2 잠수함 세척 성능 개량 사업 수주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죠? 이런 것도 좋지만 핵잠수함, 그죠? 핵 추진 연료, 우리가 핵무기를 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과 더불어 세계 최강의 어떤 잠수함 건조원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규정 때문에, 한미 원전 협정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들은. 그래서 뭐 윤봉기람 창정비도 계약일보다 빨리 인도했고, 뭐 경쟁력 좋죠. 근데 핵심은 핵 추진 연료 잠수함. 그래서 이거는 현대중공업한테도 소재가 좀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급 계약 삼성 E&A가 이제 미국 와바시 로우 카본 암모니아 프로젝트 요거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요거 예상했던 거거든요. 이거 수주 따낼 거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따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그 블루 암모니아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천연가스로 만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탄소 배출하는데 그 탄소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CCS. 그래서 블루 암모니아로 그래요. 친환경 설비죠. 요게 이제 조감, 여기 그림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디애나주의 저탄소 블루 암모니아 생산 시설을 이제 만드는 요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발주처는 세계 최대 비료 생산 업체인 뉴트리언이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와바시 공장의 블루 암모니아. 예. 비료를 암모니아로 만들잖아요. 그죠? 삼성 E&A가 강점을 화공 플랜트 분야에서 블루 그린수 암모니아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회사가 터닝하는 거죠. 그동안 중동에서 수주 몇 개 중국한테 놓쳤나 봐요. 그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또 반격 시작할 거고, 또 기대할 게 사우디, 이건 더 커요. 이건 거의 4조 넘는 금액이고, 멕시코, 사우디 가스, 카타르화 다 굵직합니다. 사실 오늘 이번에 수주받은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4천억이라 조 단위는 아닌데 요 중에 한두 개만 좀 받아줘도 조 단위가 넘죠. 그래서 이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시가 넘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증시는 오늘도 올랐고 오늘 코스닥이 더 좋았고요. 오늘 하이닉스랑 LG엔솔은 쉬어갔지만 현대차가 폭발해 버렸고 기아 그다음에 네이버도 오늘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 얘기가 좀 있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LG화학이나 SK스퀘어는 좀 빠졌고요. 현대모비스 올랐고 삼성중공업, 삼성 SDI, 포스코는 좀 빠졌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정말 엄청난 실적 또 냈어요. 대단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현대차 또 협력하고 이러면 거기에 또 뭐 자동차 전장 부품 또 부품 만들잖아요. 아마 그래서 또 오른 것 같고 하이브 좋았고 삼성 SDS도 이제 오늘 급등,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차 이슈로 같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다만 한진칼은 좀 많이 빠졌네요. 현대차 EUB가 22만 원까지 갔어요. LG디스플레이 평이 좋았죠. LS는 글쎄요 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삼성 E&A도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계속 빠집니다. 참. 예, 이슈는 큰 건 없었고요. 예, 한미약품은 일단 8%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제약주는 좋았어요. 오늘 뭐 알테오젠 그리고 로봇은 이제 젠슨항 이슈 때문에 급등했고 바이오랑 여기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반면 소부장은 조금 약했고 화장품 좀 쉬어갔고 D&D 파마텍 아까 메세라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올릭스가 15%, ST팜도 드디어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네요. 그냥 코스닥 그죠? 네, 바이오가 다 완전히 이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자율주행 대한전선이 15% 올랐어요. 전선, 효성중공, 글로비스, 현대차고로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기, 하이브, LG이노텍, 네이버 예, 다 고르게 올랐고 반면에 오늘 조선주 좀 약했고 2차전지 안 좋았고 풍산이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약간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이 오늘 좀 급락했고 그렇지만 저는 풍산을 이제 구리값도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조적인 어떤 이제 탄약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극은 있어요. 이렇게 시장과 실적과 시장이 바라보는 거라. 이제 그럴 때가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좀 고생은 해야죠. 예. 그리고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전지 좀 약했고 코스닥은 어떤가요? 예, 뭐 로봇하고 바이오의 날입니다. 그냥 네. 그죠? 예. 완전히 오늘은 코스닥 장세입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좀 빠졌고 오늘 배터리 다 빠져버렸어요. 배터리랑 ESS 관련된 거 그냥 쭈쭈쭉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테스나 반도체 소부장도 좀 별로 안 좋았네요. 좀 쉬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 보면 자동차 정말 현대차 9%나 오를 줄은 뭐 그죠? 하루에 로봇, 인터넷 대표주, 예, 스마트카, 자율주행 예, 진짜 오늘은 자율주행이 진짜 불을 뿜었어요. SOS로 또 같이 갔죠. 왜냐면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니까. 유리기판 좋았고요. 삼성전기, JNTC, SKC까지 비만치료제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폰, 네, 바이오 이쪽이 다 괜찮았습니다. 아이폰도 좋았고요. 반면 오늘 2차전지, 정유, 예, 항공주 오늘 좀 안 좋았고 한진칼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좀 안 좋았고 ESS 오늘 좀 충격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냥 예, 오늘 다 같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랑 다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도 별로 안 좋았죠. 예, 좀 쉬어갔고 태양광도 쉬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간 가운데 하이닉스 빠지고 자동차하고 로봇 그러니까 젠슨항 관련주였던 네이버 마찬가지 그 외에 젠슨항 상관없는 거에선 바이오만 가는 그런 좀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정말 그 안 가던 현대차도 가고 그래서 좀 다행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좀 시작이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고생하셨고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올라오는데 함께 배우기는 그거 올라올 거예요. 그 실리콘 포토닉스랑 CPU라고 있어요. 좀 어려운데 젠슨항이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AI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예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업로드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